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번 주 12월이 되었어요. 어떻게 잘 지냈나요, 샌님? 저는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되게 여러 일이 많았고 피곤하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서 조금씩 충전하고 또 방전되고 이런 한 주였습니다. 저도 학기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학기 마무리 시험 문제도 되고 수행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학기 마무리 하느라고 저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친한 친구의 결혼식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둘이 와가지고 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알려도 되는 건가요?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홈파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홈파티를 하면서 녹음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집에 모였고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또 연말은 송년회, 신년회 이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많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홈파티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밖에서 만나시는 일이 많긴 하겠지만 이제 편하게 집으로 불러서 편하게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변도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집에서 홈파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에 홈파티는 연말에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홈파티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즐기는 파티도 좋은데 홈파티의 매력은 또 아예 특별하고 아예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편하기도 하고 또 더 편한 사람들이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홈파티를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집에서 파티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여러 사이즈 또는 특색 있는 공간, 대여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 좀 이용하셔도 충분히 꼭 집은 아니지만 홈파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파티 공간을 대여해서 파티를 하곤 했는데 모임도 하고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왜 펜션 같은 데 빌려서 놀러 가서 거기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호텔 방 빌려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홈파티에 대해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신나게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홈파티 주제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홈파티과 음식이라, 너무 많이 있죠. 그쵸? 어떤 주종을 내놓느냐에 따라 메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실은 홈파티가 별건가요? 그냥 집에서 놀면 그게 홈파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든지 홈파티 메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누군가 초대할 때 가장 많이 만들었던 메뉴를 한번 에피타이저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 엄청 궁금합니다. 바로 감바스인데요. 플레임은 감바스 알 아히요라고 올리브유에 새우, 그다음에 마늘 이런 걸 익혀 먹는 스페인 요리죠. 워낙 많이들 즐겨 해먹으시는 메뉴라고 알고 있어요. 파티에서도 많이들 해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먹기 쉬워서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에 새우, 마늘, 브로콜리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쵸? 간만 약간 잘 맞추면 진짜 맞아요. 실패 없는 메뉴예요. 특히 홈파티 같은 경우는 메뉴가 하나인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여러 개를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다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메뉴가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끓이는 시간이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또 이게 이 감바스의 특징이 밖에서 사 먹으면 가격 대비 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애기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넉넉하게 아낌없이 새우 팍팍 넣고 맞아요. 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손이 많이 안 가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소금만
내 예상보다 더 많이 넣으면 충분히 맞아요. 맛없을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금을 내 예상보다 많이 넣는 게 좀 포인트긴 네. 합니다. 맞아요.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메뉴다. 실패하기 좀 어려운 메뉴다. 이것도 정말 효자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바게트를 곁들여내면 바게트 찍어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저는 바게트가 없는 경우에는 뭐 참크래커나 아이비 같이 맛이 안 나는 크래커 이런 거를 같이 곁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식빵 이런 것보다는 좀 바삭한 식감이 있는 게 저는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래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로 마늘하고 새우하고 이런 거 집어 먹은 다음에, 또 한국인은 탄수화물로 2차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파스타 삶아서 기름에 이렇게 섞어서 비벼서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또 묘미가 됩니다. 인원이 적으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근사한 한 끼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랑 샐러드 정도 있으면.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파스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처음에 감바스를 해서 먹는 동안에 물을 끓이고 파스타면을 삶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가 파티를 준비하면서 대화에 참여 못하고 이런 걱정이 없는 메뉴라서 더욱더 효자 메뉴인 것 같고, 저는 바게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감바스 오일에 찍어 먹는 바게트는 그 감칠맛하며 진짜 최고의 맞아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오일에 그 새우의 그 맛이 다, 감칠맛이 다 녹아 들어가. 새우와 마늘에. 군침이 도네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감바스를 먹어야겠어요. 곁들이는 술로는 아무래도 감바스랑 어울리는 술은 저는 레드와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은 저는 와인은 별로 안 좋아해서 감바스 먹을 때도 맥주나 하이볼 이런 거랑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감바스랑 잘 어울리는 술은 레드와인인 것 같고, 또 홈파티에, 크리스마스 시즌의 홈파티는 특히 또 와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바에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몇 년째 제 그 사진첩의 즐겨찾기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그 레드와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커클랜드 시그니처 바롤로인데요. 파티하려면 이제 사람도 많으니까 술 고를 때도 좀 가성비 이런 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럴 때 딱 저는 코스트코인 것 같아요. 그쵸? 코스트코 가면 저는 와인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도 와인을 집어오게 되더라고요. 코스트코에 가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커클랜드 브랜드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는 원래 되게 비싼 술이라면서요. 근데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단맛도 되게 별로 없다고 그러고, 좀 이렇게 굉장히 깊은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하고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2회차 연속으로 우연히 이탈리아 와인이 에피타이저에 등장을 했는데요. 얘도 이탈리아 와인이군요. 네. 바롤로가 와인의 왕이라는 별명도 있고, 아하. 이탈리아 와인의 정수다, 막 이런 별명도 있어요. 수식어가 진짜 많은 와인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먹어보지 못한 게 아마 한두 번 정도밖에 마셔보지 못한 것 같은데, 보통 괜찮은 바롤로라고 하면 일단 10만 원에서 시작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와인을 마신 사진 올렸는데 바롤로다, 바롤로가 써있다 이러면 오, 좋은 거 드셨네요,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이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코스트코에서 와인을 자주 사는 편인데 바롤로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음번 쇼핑 때는 무조건 사서 마셔보겠습니다. 원래도 비싸고 좋은 와인으로 유명한 거였군요. 새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셔보고 싶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저희처럼 맛있는 음식과 술 한잔 따라 놓으시고 메인으로 정말 파티처럼 홈파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새님은 홈파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주말에 사람들이 새님 집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새님 집에는 거의 영업장 수준의 홈바가 있기도 하죠. 밖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 편하고 또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밖에서 약속을 잡으면 장소를 선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장소를 고르고 나면 그 뒤에는 그냥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맞아요.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회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막 회를 같이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와인 말고 나는 뭐 수제 맥주랑 먹고 싶은데 그리고 막 소주만 파는 집인데 갑자기 와인 먹고 싶은데 이런 게 밖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술 정도라면 콜키지 요금을 내고 즐길 수 있는 식당도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 또 음식은 진짜 더더욱 식당에 다른 곳의 음식을 가져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자유도 측면에서 너무 집의 장점이 큰 것 같고 또 저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만의 공간이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호스트가 된다면 저만의 공간이고 또 식당에서는 막 그런 룸을 예약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작은 공간만 빌리는 거지 밖에 또 소음 다 들리고 옆방 그렇죠. 소음도 들리고 그렇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 집이니까 노래도 원하는 거 틀고 뭐 영화도 보고 싶으면 그냥 영원한 거 틀어놓고 맞아요. 또 요리도 저는 음식과 거기에 어울리는 술 매칭을 잘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더 집에서 하는 홈파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먹었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내가 해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샌님이 진짜 만들어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샌님이 이야기한 장점들, 특히 그 프라이빗하다라고 하는 점에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도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집에 사람 많이 초대하기였는데 저는 많이 초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누굴 초대하려면 그 집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누군가 항상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편해서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만나면 대부분 먹는 행위밖에 할 수 없어요. 먹고 얘기하고 그게 끝인데 집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좀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고 막 게임도 할 수 있고 같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건 좀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느낌이고 근데 집에서 홈파티를 하면 뭔가 같이 즐긴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시간의 길이도 그렇고 뭐 밀도도 그렇고 밖에서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처럼 집을 좀 치워야 되는데 라는 게 허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저는 반대로 홈파티를 앞두면 뭐 평소보다 좀 더 깔끔하게 집을 정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냥 편하니까 늘어났던 물건들을 좀 제자리에 수납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중간중간 좀 홈파티를 하는 게 우리 집의 청결과 정리하는데. 정리정돈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샌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오게 되어가지고 진짜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샌님을 집 앞에 있는 카페에 내려놔주고 나한테 1시간만 줘 이러고서 진짜 급하게 집을 치웠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급하게라도 집을 치우게 된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샌님 없었으면 저걸 분명히 며칠이고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쵸? 샌님 저희 집에 자주 와주세요. 그다음에 홈파티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공간에 들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우리 집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내 사람들이 내 공간에 와서 구경도 하고 가고 이것저것 추억도 만들고 가고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좀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집이라는 공간이 뭐 예전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을 거지만 나를 되게 잘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소품들을 보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게 티가 나고 색깔도 그렇고요. 저 여기 와서 맞아, 하나님은 이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책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구나 라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맞아요. 저는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봤는데 그 중에 되게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포인트가, 저의 그 숨겨져 있는 공간 안에 묻어있는 취향을 누군가 발견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되게 한 뼘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반대로 초대받았을 때도 이 색깔 좋아해? 몰랐는데 평소에 이 색깔 잘 안 들고 다니잖아 라고 했을 때 이런 집을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취향들 되게 이 사람을 더 알게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초대하는 건 당연히 친한 사람들이겠지만 집에 초대하고 나면 진짜 집은 정말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나의 정말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초대하고 나면 진짜 더 친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파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실은 홈파티 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당연히 배달시켜 먹어도 되고 저는 그런 날도 되게 많지만 오늘은 직접 요리해서 파티를 할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 사람이 먹어야 하니까 그냥 집밥하고 같이면 안 되려나 싶다가도 그냥 먹는 거 다 같이 먹으면 되려나 싶다가도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메뉴 선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뭐 메뉴 선정만 끝나면 홈파티 준비 끝난 거죠. 그쵸? 홈파티 음식 혹시 새님 주로 준비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뭐 요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많이 제가 주로 하는 집들이 요리들은 공유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뭐 포크 프로방스나 동파육 같은 고기 요리를 저는 메인으로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맞아요. 초대 요리에 고기가 빠지면 맞아요. 좀 허전하고 뭔가 제대로 초대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꼭 고기 요리를 하나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에그인헬은 되게 제가 자주 준비하는 메뉴인데, 하나님이 에피타이저에서 소개한 감바스랑 좀 비슷하게 에그인헬이 바게트 같은 빵이랑도 잘 어울려서 빵이랑 같이 곁들여 먹기에도 되게 좋고,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채소, 뭐 필요하면 고기나 소시지 같은 것들을 넣고 잘 끓여서 익혀준 다음에 달걀을 중간중간 넣어서 이제 나머지 그 토마토 부분이 헬이 되는 거죠. 지옥불 같은 빨간.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계란이 맞아요. 들어가고 그 위에 치즈를 덮어서 치즈만 녹을 때까지 다시 한번 더 데워주면 끝인 요리라 이것도 정말 간단한 요리이기도 하고요. 뭐 이것 역시 사실 남을 경우가 별로 없지만 남는다면 파스타 면과 함께 파스타로도 즐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초대 요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에그인헬도 감바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맞아. 초대 요리를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서야 드네요.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왜 주로 먹고 싶은데 대량으로 해야 맛있는 거여서 혼자 있을 때는 못 해먹는 요리 이런 거를 파티 음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요새 유명한 식당에서 밀키트도 많이 파는데 대부분 막 3, 4인분 막 이러면 맞아요. 혼자 있는데 해먹긴 좀 어려우니까 친구들 막 모아가지고 같이 해먹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홈파티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게 쉐어하우스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쉐어하우스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맨날 파티를 해요. 집을 공유하려고 했더니 왜 파티를 파티하우스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메뉴도 정말 다양해요. 막 만두 파티, 타코야키 파티, 막 이런 거. 뭐 실은 그냥 만두 먹으면 다 같이 졸라지 만두 먹는 다 같이 졸라져서 타코야키 먹는 건데 그걸 이렇게 파티라고 이름 붙이니까 되게 즐겁게 보는 사람들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겨울이면 항상 그 전골 파티를 꼭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빼놓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그 에피타이저로 소개했었던 밀푀유 전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브샤브 이런 것도 전골의 일종이고 뭐 두부 전골, 버섯 전골, 뭐 김치 전골 뭐 등등
겨울에 둘러앉아서 따뜻하게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되게 좋은 메뉴죠, 그쵸? 한국인은 탄수화물 나오면 탄수화물 2차로 탄수화물 해야 되니까 샤브샤브 뭐 혹은 나베 전골 국물에 칼국수, 죽 이런 것까지 먹으면 금상첨화겠죠. 저 요새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솥밥인데요. 솥밥은 왠지 나만을 위해서는 잘 안 해먹게 되는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밥인데도 일반 가정에서 잘 안 해먹는 메뉴잖아요. 그래서 파티 음식으로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서 한번 친구들 초대해서 솥밥 한번 해먹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오면 솥밥을 해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네. 진짜 솥밥은 솥밥만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밑반찬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양념장만 있으면 되니까 간단히 만들 수 있어서 진짜 홈파티에 되게 잘 어울리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전에 요리를 다룰 때도 하나님이 솥밥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네요. 저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밖에서 사 먹기에 되게 비싼 식재료들이나 음식을 주문해서 집으로 주문해서 홈파티로 즐기시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대게나 굴 같은 밖에서 맞네. 사 먹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맞네. 이런 해산물들도 특히 그렇고요. 이게 현지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아니면 전화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은 다음에 그냥 찌는 과정만 집에서 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데 그걸 외식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메뉴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곁들이는 술도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흔히 먹는 뭐 소주, 맥주 정도 밖에는 먹을 수 없는 맞아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해산물 파티를 지인분들이랑 주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괜찮다. 모임을 게처럼 만드셔가지고 제철 식재료로 뭐 이런 게나 굴 이런 것들 외에도 그분은 이제 성게알이나 뭐 연어알 대박. 그런 횟감 이런 것들도 같이 골고루 주문해서 이제 한 상 차림을 해놓고 와인이나 샴페인이랑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를 후기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게요.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횟집 같은 데 가면 다 좋은데 술이 네. 그쵸. 저희가 좋아하는 술이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해산물 파티를 하면 당연히 가격도 싸니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술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실 수 있다라고 맞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죠. 이제 외식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인을 파는 곳에서 회를 먹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나요? 그렇네요. 홈파티에 가능합니다. 맞아요. 회나 대게나 굴에 뭐 와인 먹었다가 소주 먹었다가 뒷풀이로 그 해장으로 라면까지 딱 먹는. 홈파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티는 홈파티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호스트만 꼭 음식을 준비하라는 법은 실은 없어요. 그쵸? 호스트가 혹시 뭐 바쁜데 막 평일이거나 막 이래가지고 음식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 호텔랑 파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맞아. 혹은 뭐 조금씩 집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같이 둘러 앉아서 맛있는 술 마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홈파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홈파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호스트 분이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약간 해산물에서 아직 못 헤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어요. 평일에 이제 홈파티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 집이랑 다르게 진짜 원룸 작은 공간에서 살 때였는데 소규모 인원이었지만 같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재료 좀 사가지고 같이 요리하고 네, 같이 먹고 그때도 해먹은 게 감바스와 이제 감바스를 이용한 파스타 해먹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좀 집까지 가는 것도 멀고 시간 아쉬우니까 회사 근처에 파티 공간을 빌려서 다음번에는 이제 요리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파티룸을 빌린 다음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고기류 이런 바베큐는 배달을 시키고 또 파스타는 저희가 해가지고 그렇게 또 파티를 즐긴 적도 있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호스트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즐겁자고 파티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다들 진짜 꼭 한번 홈파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네요. 그다음에 또 집에서 파티를 하면 먹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저번에 그 추석 편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들 모여 앉아서 선생님네 가족처럼 윷놀이도 할 수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당연히 같이 볼 수도 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시즌이라면 막 중요한 경기날 모여 앉아서 다 같이 치킨 먹는 것도 홈파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홈파티의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또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 쌤님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게임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온라인 게임, e스포츠 같은 게임 말고 저희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대화를 사람들이랑 한참 나누다 보면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순간이 가끔 생겨요. 맞아요. 특히 좀 인원이 많으면 맞아요. 다 같이 하나의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듣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그 텐션이 떨어지는 순간이 금방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게임의 도움을 받는 게 제 경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임은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는 음악 퀴즈인데요. 그 음악 초반부 도입부 딱 틀어주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뭐 스케치북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냥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게임의 진행자가 되어서 선곡을 계속 문제를 막 계속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 모임에서 해봤는데 각자 돌아가면서 해도 되거든요. 문제 내는 거. 그런 방식은 되게 신선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좋은 보상이 걸려있다. 이러면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벌칙도 이제 점수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가지고, 누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게임 잘하는 분들만 계속 맞추고 재밌으면, 맞아요. 게임 못하는 사람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음악 퀴즈 문제 내는 거 되게 재밌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게 너무 쉽거든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막 헤매고 맞아. 더 들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플레이를 좀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음악 취향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그렇네. 평소에 무슨 음악을 즐겨 듣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이돌 노래 덕후였네. 또는 나이는 되게 어린데 예전 시대에 막 이런 김광석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었네? 이런 것들을 낼 때 또는 맞추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재밌고 그리고 은근 사람들이 좀 흥분하고 텐션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이거 텐션 올라가는 게임이죠. 네, 이게 예능 프로에서 왜 그렇게 달려드는지 알겠다라는 거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알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게임을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저도 음악 맞추는 퀴즈 저는 실은 홈파티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학생들이랑 자주 하는데 저는 이 음악 퀴즈의 포인트는 벌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칙을 좀 센 걸 걸어놓는 거예요. 누구도 하기 싫은 걸 하는 장기자랑 춤추기라든지 이런 걸 걸어놓으면 다들 꼴찌는 하기 싫으니까 그쵸. 다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 퀴즈 친구들이랑도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문제를 돌아가면서 내는 방법이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벌칙을 홈파티 같은 경우는 설거지 같은 거 걸어도 괜찮을 좋다. 것 같아요. 설거지 너무 좋다. 네, 뒷정리 너무 좋은데요. 좋다. 이게 그걸 다 호스트에게 남겨두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달려들어서 돕기에는 또 공간이 맞아요. 한정적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번을 선별하기 위한 게임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너무 좋은데요.
최근에 좀 꼭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적어도 3사람 정도가 필요하고 오. 그 친구들의 동의도 꼭 필요한 거여서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파티에서. 근데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제가 이걸 학생들이 이제 보드게임을 만드는, 보드게임을 분석하는 이런 캠프를 했었는데, 그런 거 할 때 제가 구경 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학생들이랑 보드게임을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데 자꾸 와 너무 재밌는데 술이 옆에 있으면 진짜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앞에 애들이 앉아있으니까. 아니 보드게임 너무 좋죠. 뭐 벌칙 걸고 하면 진짜 승부욕도 진짜 많이 생기고 보통 맞아요. 뭐 손등 때리는 거 정도인데 뭐 그거 말고 사실 뭐 더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부루마블 같은 고전 보드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파티를 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루마블 할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친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쵸? 맞아요. 그냥 얘기나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김이 새기 때문에 저는 빙고 게임도 추천합니다. 사실 이건 빙고 게임도 너무 고전 지금 너무 고전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다 저희의 연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동년배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명 초대해서 홈파티를 열면 빙고 게임을 꼭 준비하는 편인데요. 선물을 걸어놓고 이벤트로 괜찮다. 그냥 뭔가 이제 호스트가 제공하는 선물, 후원하는 선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 보면 미리 숫자가 랜덤으로 적혀져서 나오는, 인쇄되어서 나오는 빙고 카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집에 한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나눠 가진 다음에 그냥 그 빙고 게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빙고 게임이 보통 저희가 1부터 25까지의 숫자를 랜덤으로 본인이 적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카드는 1부터 75 사이의 숫자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빙고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몇 줄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만큼 또 긴장도 되고 빙고에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누군가 숫자를 부를 때 있나 없나 이거잖아요. 그쵸. 없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그런 재미가 좀 있고 그거랑 또 비슷하게 저는 옛날식 뽑기를 준비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동년배들에게 익숙할 그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는 판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까보면 뭐 안에 몇 등, 1등 이렇게 써져 있는 빵,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뭐 다이소 이런 데에는 그냥 찢은 다음 스크래치로 동전으로 이렇게 긁으면 안에 뭐 몇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그 파티 아이템 파는 코너에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그렇구나. 거기에서 좀 사서 이런 게임을 좀 많이 하고 게임 판을 사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판 자체에 룰이 있어요. 뭐 1등은 1개, 2등 2개 이렇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 개수만큼의 선물을 미리 준비하면 되고 빙고 같은 경우는 뭐 1등, 2등 정도로 해서 선물을 준비하면 뭐 진짜 대단한 선물 아니어도 소소한 선물이어도 맞아요. 다들 뭔가 되게 흥분해서 빨리 1등 하고 싶어가지고 하게 되어서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선물을 주는 거니까 홈파티에서 마지막에 진행하기에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집에서 나는 안 써서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맞아요. 근데 남한테 유용하게 쓸 것 같고 이런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경품으로 걸어서 맞아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 눈에는 저 비타민이 보이거든요. 저런 것도 훌륭한. 맞아요. 저런 것도 좋죠. 내일의 숙취와 피로를 위해서 그렇죠. 준비한 선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요? 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올해 그 홈파티를 많이 하자 이게 버킷리스트여서
사둔 물품이 하나 있는데 주름압을 아, 저도 있습니다. 근데 포장도 뜯지 않았어요. 저도요. 실은 시키지 않아도 맞아요. 술을 왕창 마실 거긴 하거든요. 저희 집에 초대된 손님들은 주름아블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술을 잘 먹어가지고 맞아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아직 어색한 사이 이런데 좀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싶다 이럴 때 하면 좀 괜찮지 않나 싶긴 해서 사긴 샀는데 언제쯤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이제 거기에 보통 벌칙이 뭐 몇 장 원샷하기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벌칙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게임을 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맞네요. 그게 벌칙이 아니네요. 네. 그 다이소에 가면 파티용품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파티에서도 쓸 수 있는. 근데 막 주사위 중에 뭐 한 장 원샷, 뭐 옆 사람이 원샷,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주사위들도 있거든요. 그런 술자리에서 쓸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저희 집에 오는 분들에게는 참 의미가 없고 또 뭐 당연히 저희가 음주를 권장하는 방송이 아닌 만큼 각자의 주량대로 즐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애매한 그렇네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물을 벌칙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하고. 네. 그걸 벌칙으로 아니라 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걸리지 않으면 술을 못 마시는 거야. 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해봐야겠네요. 다들 그럼 제발 나와라, 제발 걸려라 그쵸. 라고 생각하겠죠. 그 주름아블에 써있는 뭐 한 장 원샷, 두 장 원샷 이거에 따라서 포인트를 얻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면 저에게 칵테일을 뭐 못 받는. 요청해도 그렇죠. 제가 만들어주지 않고 그렇죠. 티켓 가져오세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니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홈파티 하실 때 뭐 연말 정산 올해 뭐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영화는 음악은 뭐 이런 연말 정산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새해에는 뭘 하고 싶은지 뭐 새해에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습관을 만들고 싶은지 뭐 이런 거 새해 다짐 이런 것도 하시면 굉장히 좋고 저희도 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맞아요. 이건 정말 저희가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하나로 새로 만들기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뭐 조만간 찾아올 콘텐츠에서 연말정산 하나와 셋이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짜랑짜랑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얼음 녹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홈파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홈파티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공간에서 지내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순이이기 때문에 전 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좋아하는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보고 싶어요. 저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즐기는 가장 화려한 즐거움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인데 그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정말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함께 시간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홈파티를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홈파티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문장인 것 같아요. 네, 홈파티 중독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 디저트는요. 홈파티의 아이템으로 말씀드렸던 보드게임 중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요거 하다가 자꾸 술 생각이 났다라고 했던 게 이 게임이거든요. 바로 쿼리도어란 게임인데요. 게임판, 말, 그다음에 벽 이렇게만 있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룰도 되게 간단해요. 사각형의 한 변에서 각자가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최소 2명, 최대 4명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각자 자기가 시작한 변의 반대편까지 말을 이동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자신의 턴이 되면 말을 이동할 수도 있고 벽을 세워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반대편에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엄청 심플해요, 룰이.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막상 게임을 해보면 되게 심오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기본 룰이 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되게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게 되게 재밌다. 그래서 자꾸 술 생각이 났다.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와 감탄과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벅차오르는 시점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게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룰이 복잡하다 이러면 오히려 공략법은 되게 심플한 것 맞아요. 같은데 룰이 단순하면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진짜 뭔가 딱 하나의 전략으로만 게임을 이길 수는 없는? 사실 오목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맞아요. 올드한가? 오늘 약간 컨셉이 올드시네요. 저희 레트로인가요? 오늘? 보드게임이 그냥 진짜 오목 같은 것도 결국 보드게임이잖아요. 되게 룰은 단순한데 막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고 맞아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도 너무 많고 맞아요. 대체로 이런 보드게임류가 그 한 장의 종이에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다 간단한 룰인데 하다 보면 막 흥분하고 승부욕도 생기고 그런 게 진짜 파티의 딱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모든 게 그렇지만 뭐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홈파티에서는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칙을 잘 맞아요. 적당한 강도로 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상을 걸어놓거나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뭐 정리하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위치가 좀 애매하고 또는 뭐 연말처럼 추운 날이라면 아이스크림 같이 디저트 사오기. 아, 너무 좋다. 아이스크림 사오기 너무 좋다. 그쵸? 술 괜찮지 마시고 않을까요? 나면 아이스크림 마시고 네.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사러 가기 너무 싫고. 괜찮잖아요. 맞아요. 너무 벌칙을 너무 괜찮다. 좋네요.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저가 이 게임을 했을 때 같이 게임을 한 학생이 되게 엄청 까불까불한 까불이 학생이었어요. 막 이렇게 진중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근데 진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막 공격이 훅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턴 한 턴 할 때마다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와 너 진짜 똑똑하다. 와 너 이렇게 똑똑한 애였어. 막 이러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막 다음날 만나서도 야 똑똑이 막 이러면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의 새로운 면을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이 게임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도 같이 게임을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 뭐 집에서 취향을 찾는 것도 그렇듯이 저희가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는 방법이 되니까 좋은 디저트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오늘 하루가 아니네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홈파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정말 시즌이 홈파티를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이제 정말 저도 그렇고 샌님도 그렇고 송년회, 신년회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럴 때 올해는 진짜 꼭 집으로 많이들 초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트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포토존도 좀 만들어 두려고 생각 중이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에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셔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 거기 45번 이하로. 네.